전국 22개 국립공원의 육상 면적 중 7%를 사찰이 차지하고 국립공원 전체 문화재의 72%가 불교 문화재로 국립공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 올해는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이 사찰에서 열려 그 가치를 대변합니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부령 자광대종사가 유시를 내린 가운데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언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오늘 3.1절을 맞아 복려관, 보각, 옥보은 스님의 출가 전후 독립운동 이야기가 뮤지컬로 펼쳐졌습니다. 3.1절을 기해 제주에서 항일운동을 견인했던 복려관 스님과 출가 전 유관순 열사와 3.1 만세운동을 함께했던 보각 스님 등 비구니 스님의 독립운동을 기획보도를 통해 조명합니다. 국회가 3.1절을 맞아 초월 스님의 진관사 태극기를 내걸었습니다.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우리 사회의 진관사 태극기 개양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 국립공원의 사찰지는 38%, 백양사가 있는 내장산 국립공원의 사찰지는 26%로 전국 22개 국립공원의 육상 면적 중 7%를 사찰이 차지하고 국립공원 전체 문화재의 72%도 불교 문화재입니다. 국립공원 내 불교의 비중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올해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이 사찰에서 열립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제5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이 오는 3월 24일 오후 2시 치악산 국립공원에 자리 잡고 있는 천년고찰 강원도 원주 구룡사에서 열립니다. 기념식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사회부장 진경 스님, 김한섭 환경부 장관,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의 날은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매년 3월 3일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김한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월 11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서 올해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국립공원공단 본부가 있는 원주의 사찰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주대영 신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의 예방을 받고 사찰과 국립공원은 상이 상존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찰하고는 또 이게 불가분의 관계에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그 국립공원 안에 이제 또 좋은 고찰들이 또 있어서 이제 국립공원에 어떻게 보면 그 가치를 증대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러면서 국립공원이 지정되기 이전부터 월정사와 해인사 등 사찰의 스님들이 밤낮으로 목숨 걸고 사찰림의 나무를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을에 옛날에는 땔감들이 없어가지고 다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나무 피워가고 또 그걸로 목재로 막 집 짓는데 쓰고 불법으로 이제 그런 거를 스님들이 밤에 숨어서 다 지켰어요. 진우 스님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제약 조건들이 생겼다며 공원 내 사찰의 환경문화적 가치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대영 이사장은 국립공원의 자연가치도 중요하지만 사찰을 비롯해서 역사문화적인 스토리가 어우러져야 공원의 전체적인 가치와 이미지가 형성된다며 총무원장 스님의 말씀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공원 내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평가와 증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용역 결과 1차 보고를 받았다며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찰 또 사찰 주변의 사찰림이 갖는 어떤 공익적 가치, 전체적인 가치 부분들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기여하는 부분들을 아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진우 스님은 부산 범어사가 있는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범어사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부령 자광대종사가 유시를 내린 가운데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언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조계종 총무부는 1994년 종단 개혁 전후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사면을 통해 종단 및 승가의 대화합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멸빈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종원 제128조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종원 개정 후 1회에 한해 사면 경감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하는 게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종원 부칙 개정에 따라 멸빈 징계자에 대한 사면 시행의 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멸빈자 사면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입법 예고됐습니다. 복려관, 보각, 그리고 옥봉 스님은 출가 전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혼신의 힘을 다한 비구니 스님들입니다. 이런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다룬 다큐 뮤지컬이 3.1절을 맞아 펼쳐졌는데요. 현장에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1절을 하루 앞둔 어제 우렁찬 독립 만세운동 소리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 울려 퍼집니다. 유관순 열사와 함께 이화학당을 다니며 막역한 친호로서 태극기를 그려 만세운동을 주도한 보각 스님의 출가 전 모습이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2006년 하남 통일정사에서 입적하며 점차 잊혀간 스님의 독립운동 이야기가 공연으로 다시 조명된 순간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3.1절을 맞아 선보인 뮤지컬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 이야기입니다. 이진구 대표의 극단 야성이 연출을 맡은 뮤지컬은 복려관, 보각, 옥봉, 성애, 상근 스님의 일제강점기 활동과 출가 인연을 담았습니다. 첫 공연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참석해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에 경의를 표하고 배우들을 격려했습니다. 배우님들이 정말 애써주셨죠. 아, 나는 저 속으로 대사라도 좀 틀리면 어떡할까 그 조마조마했거든. 아, 근데 믿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뮤지컬은 1907년 대한제국 당시 일본이 강제로 도입한 차관을 갚기 위해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한 서울 옥수동 미타사 스님들의 이야기로 막을 올립니다. 또 안창호 선생의 옥바라지를 하며 연락책과 자금 조달책을 맡은 옥봉 스님, 제주불교를 개척하고 항일투쟁에 앞장선 복려관 스님의 일대기가 그려집니다. 가사와 장삼을 수한 배우들의 열연에 공연장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저렇게 어렵게 그 역사 속에서 수행도 하시고 불사도 하시고 나라를 일마만큼 독립하는데 공헌이 있었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습니다. 지난해 전국 비구니 회관에서 열린 공연보다 더 풍부한 내용으로 구성한 뮤지컬. 이번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씨도 관람하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뮤지컬은 단순하게 공연이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역사와 그리고 또 새로운 정신을 되새기는 새로운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 뮤지컬을 보고 다시금 되게 숭고하시고 참 대단하시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뮤지컬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더 많은 비구니 스님들의 자료를 발굴해 독립운동 역사를 추가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조국의 자주 독립을 염원한 비구니 스님들의 옛 이야기가 한층 더 빛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뮤지컬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 이야기에 등장하는 복려관 스님은 근대 제주 불교를 부흥시킨 인물로 지역 항일운동을 견인했는데요. 3.1절을 맞아 비구니 스님들의 항일운동을 짚어봅니다. 먼저 무호법정사 항일운동부터 군자금 조달, 유치원 설립 등 일제강점기 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한 복려관 스님의 활동을 살펴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관음신앙을 기반으로 근대 제주 불교 중흥을 이끈 복려관 스님. 1909년 관음사를 시작으로 법정사, 성내포교당 등 10여 개의 사찰을 중창건하며 근대 제주 불교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특히 성내포교당엔 유치원을 열어 불교 종무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을 위한 사회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밖에 제주중학강습원을 설립하고 우물재건 등 기군 구제에도 힘쓰며 제주불교의 범위를 지역사회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은 지역사회와 합심해서 제주사회에 발생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섰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종교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보고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려관 스님은 해남 대흥사 심저감에서 일본군이 의병을 참혹하게 말살한 참상 목격을 계기로 항일운동에도 힘을 보탠 것으로 전해집니다. 스님은 1911년 법정사를 창건해 강창규, 김연일, 방동화 등 항일 인사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3.1운동보다 5개월 앞선 1918년 9월 3일 도순리, 영남리 등 일대 주민까지 동참한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을 견인했습니다. 1914년을 전후해서 한라산 영실에 살고 있던 김연일, 강창규, 방동화 등 5분을 법정사로 이주시킨 다음에 이제 이분들의 의식주는 물론이고 자금 또는 은신처, 인력 등을 담당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복려관 스님은 일본군 감시에도 대흥사 등 항일 자금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당시 항일 인사 후손들의 증언에 따르면 독립자금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까지 동원해 항일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복려관 스님은 방동화 스님을 통해 군자금을 전달했고 또 본인이 직접 대흥사에 군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 후손들의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복려관 스님은 뒤에서 도운 게 아니고 복려관 스님의 항일운동은 적극 관여한 분으로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항일운동이 비밀 결사체라는 점에서 복려관 스님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서면 자료를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복려관 스님의 항일운동 관여 부분은 문건은 없고 증언들만 있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문건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순위이고요. 일본군에 맞서 싸우며 제주불교 지평을 확장해 호국불교 시대 정신을 보여준 복려관 스님. 광복 80주년을 맞은 현재 스님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걸음을 고민할 시기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복려관 스님에 이어 유관순 열사 친구로 만세운동에 함께한 보각 스님의 삶을 살펴봅니다. 스님은 일제강점기엔 독립운동을, 해방 이후에는 신도 대표로 불교 정화운동을, 출가 후엔 수행자로 치열한 일생을 보낸 한국 근현대사의 산증인이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1904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범랍 49세, 세수 103세로 2006년 입적한 보각 스님은 한국 근현대사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출가 전 유관순 열사의 단짝 친구였던 스님은 이화학당에서 밤새 태극기를 그려 서울역 만세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기록과 활동을 훗날 증언한 것도 보각 스님이었습니다. 또 상해 임시정부 시절 김구 선생을 2년간 보좌하고 윤봉길 의사를 김구 선생에게 직접 소개하는 등 정보, 자금 조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유관순 열사하고 같이 한 방을 5년 동안 썼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관순이라고 그냥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같은 방을 쓸 때 그때 태극기를 그려가지고 각 학생들 방마다 붙여가지고 다음날 이제 다들 방 앞에 붙어있는 태극기를 보고 학교가 한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었다고. 출가 전 기독교 교육을 받으며 자란 스님은 24살에 만난 남편 덕에 불교에 귀의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별하고 한국 전쟁으로 두 아들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후 불교 정화운동의 신도 대표로 참여한 스님은 동산대종사를 개사로 출가 후 50년간 오직 깨달음과 조국 통일을 발언하며 은둔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30년간 토굴 생활 이후 1970년엔 통일정사를 창건했는데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 위패를 제작해 하루도 빠짐없이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기도정진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님, 교수님께서 친히 글씨로 그리고 이름을 다 쓰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위패들을 다 모셔놓고 항상 축원을 하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보각 스님 49제 회향 당시 생전 유품을 대부분 소각해 이제 남은 건 철불 한 구와 반야심경이 수놓인 염주 그리고 빛바랜 사진 몇 장뿐. 스님은 모두의 자성이 불성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남과 북, 나와 남, 둘이 아닌 마음으로 기도, 수행정진하길 후학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증인이자 입적하기까지 산중턱 암자에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를 바라보며 자성통일을 염원한 보각스님. 통일정사는 오는 4월 보각스님 입적 19주기 달해제를 봉행하고 스님의 수행 원력을 되새겨 기도정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국회는 3.1절을 맞아 백초월 스님의 진관사 태극기를 내걸었습니다.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지금 조국 독립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 국회 본관에 내걸린 대형 태극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김인년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진관사 태극기입니다. 백초월 스님이 독립운동 당시 사용한 이 태극기는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덧칠해 만들어 독립을 염원했던 스님의 의지가 배어 있습니다. 진관사 태극기가 국회에 걸린 건 처음으로 오늘 3.1절 106주년을 맞아 3.1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돌아보자는 취지로 게시됐습니다. 다들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이 난국을 잘 극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저희도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진관사 태극기가 국회 본관에 그렇게 개양되었다는 것이. 2009년 진관사 칠성각 해체 복원 과정에서 불단한 쪽 벽체에서 발견된 진관사 태극기. 2021년 보물로 지정된 진관사 태극기는 국보 승격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보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전부 갖추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술적이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또 시대적으로 100년이 넘었다든지 그리고 그때 일제강점기를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하게 태극기였거든요. 일제강점기를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태극기라든지.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지정 기준에도 충분히 부합한다는 평가입니다. 초월 스님 길도 만들고 지자재와 같이 여기 태극기를 개양하고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관이라든지 학생들에게 또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도 대한민국의 그런 민족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함께 공유하기. 이 불교계의 대표적인 항해술 능력으로 발굴하고 선양하고 교육시키는데 이 태극기가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까지 국회 본관에 게시될 진관사 태극기는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초월 스님의 치열하고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귀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백양사 중앙종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담양 용흥사 주지 덕유 스님이 사실상 당선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제415차 회의를 열고 단독 출마한 덕유 스님의 후보 자격에 이상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덕유 스님은 오는 14일 산중총회 성원 여부와 상관없이 무투표 당선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6일 오후 1시 조계 총림 방장 후보자 추대를 위한 산중총회 구성원으로 비구 262명, 비구니 53명, 총 315명을 확정했습니다. 송광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임시임회에서 총림 수좌 현묵 스님을 차기 방장 후보자로 추대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6일 원적에 든 영축 총림 통도사 축서암 감원 목상단 지은 대종사 연결식과 답의식이 통도사에서 엄수됐습니다. 통도사는 어제 경내 송수정에서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와 주지 현덕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산중장으로 목산당 지은 대종사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현덕 스님은 연결사를 통해 지은 대종사께서 남기신 자취가 너무나도 크고 뚜렷했기에 원적에 든 지금 연축산중은 허허롭게 텅 비어 있고 스님을 보내야 하는 슬픔이 너무나 크다고 추도했습니다. 문도 대표 신광 스님은 스님의 뜻을 이어 수행 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은 대종사의 법구는 통도사 연화대로 이운돼 답의식이 엄수됐습니다. 강남 봉은사가 봉축 선포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부처님 오신 날 맞이에 돌입했습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어제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을 선포하고 연등 공양의 공덕에 대해 설했습니다. 봉은사 사부대중은 연등 공양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법왕로에서 경례를 장엄한 연등의 소원지를 달며 부처님 오신 날 축제 분위기를 준비했습니다. 앞서 풍물단 길놀이의 공연이 진행돼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보은 법주사가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33호 선의궁 원당에 아미타불을 점안했습니다.
법주사는 어제 율주 무상스님을 비롯해 주지 정덕스님, 종회의원 석중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선의군 원당 아미타불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주지 정덕스님은 아미타불 점안식과 함께 조상의 위패를 함께 모실 수 있도록 조성한 영구 위패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선의궁 원당은 조선시대 영조의 후궁인 영빈 이씨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건립된 왕실 원당으로 법주사는 아미타불과 함께 영조대왕과 영빈 이씨의 위패도 함께 봉안했습니다. 대한불교 불입종 총무원장이자 제천 송화사 회주 경암스님 49제가 회양됐습니다. 지난 26일 총본산 제천 송화사에서 봉행된 막제에는 종회의장 법진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승정 대은스님, 원각사 주지 원명스님 등 3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대은스님은 경암스님의 원력을 되새기고 극락왕생의 서원과 발언을 함께하자고 법문했습니다. 송화사 주지 보성스님은 송화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장기도 성지 선운사 도소람이 정월기도를 회양하며 우리 이웃 공동체를 위한 물품 후원으로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도소람 감원 성본스님은 지난 27일 광주 자비신행회 다도교육실에서 지역 피해 여성 쉼터와 청소년 보호시설 5곳에 6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성본스님은 정월 방생기도에 동참한 불자들의 정성을 온전히 회향하는 방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자는 발언을 세웠다며 나눔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도소람은 지난해 한부모 세대와 조손가정 여자 청소년 41명에게 토닥토닥 속옷기금을 전달한 데 이어 매주 목요일마다 광주 동구 지역 위기 아동에게 반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2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선명상위원회 제2차 회의 및 워크숍에서 108가지 선명상 프로그램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한편 종교교과서 편찬위원회가 고등학교 불교교과서를 제작해 세종시 교육청에 심의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17일 선명상위원회 제2차 회의와 워크숍에서 수행체험, 심리건강, 인간관계, 능률 향상 등 목적과 상황으로 나눈 21개 분야 총 108가지 수행 프로그램이 공개됐습니다. 수행체험 분야에서는 영적 성장과 내면 탐색을 위한 선명상, 자연과 함께하는 선명상, 깊은 몰입과 고요를 위한 선명상 등 20가지 수행법이 제시됐습니다. 심리건강 관련 수행법으로는 35가지가 공개됐는데 태극권이나 요가 등 신체 활동이 있는 선명상, 분별심을 멈추고 현재에 집중하는 쉘패스 선명상 등이 눈에 띕니다. 한편 지난해 말 추진된 종교교과서 제작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종교교과서 편찬위원회가 지난 13일 직접 제작한 고등학교 불교교과서 심의를 세종시 교육청에 신청했습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3과 종교 과목이 추가됐지만 불교계는 자체 교과서가 없어 종립학교에서조차 타종교 교과서를 사용해야 했던 상황으로 짧은 기간 동안 제작이 진행된 겁니다. 심의 결과는 오는 5월 말 발표됩니다. 3월 1일 토요일 BTN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